여러분, 나이 들어간다는 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전 같지 않아. 시간이 너무 빨라. 이젠 늙었지 뭐. 그래서인지 나이 든다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늘어가면 괜히 우울해지기도 하죠. 하지만요, 정말 그럴까요? 나이 든다는 게 슬픈 일일까요?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따뜻한 시기다. 예전보다 내 삶이 더 단단해졌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게 됐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도 있지만 얻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월이 만든 주름만큼 마음에도 깊은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나이 들수록 인생이 더 아름다운지 6가지 이유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듣다 보면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이 더 자랑스러워질지도 모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실까요? 나이 들어 가장 큰 자산은 바로 경험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던 시행착오와 실패, 그리고 그 속에서 배운 것들이 있죠.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예전처럼 후회나 조급함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그건 바로 오랜 시간 쌓인 경험에서 나오는 내공 덕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걸어온 인생만큼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수많은 배움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쌓이면서 내 안에 단단한 힘이 생긴 거죠. 말 한마디에도 깊이가 느껴지는 이유, 바로 그 경험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엔 빠르게 달리는 법을 배웠다면 지금은 천천히 걸어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라 내 삶이 가르쳐 준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지금이 오히려 더 값지고 멋진 시기일 수 있는 거죠. 내 인생의 이야기는 지금부터가 더 진짜입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바쁘고 마음이 조급했던 기억이 많습니다. 뭔가 놓칠까봐, 남보다 뒤처질까봐 늘 조바심이 났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조급함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대신 생기는 게 바로 여유입니다. 이제는 결과보다 과정의 소중함을 더 잘 압니다. 누구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내 걸음에 맞춰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루하루를 더 깊이 느끼고 순간순간을 음미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조급하지 않으니 실수도 줄고 사람과의 관계도 더 부드러워집니다. 예전 같으면 짜증났을 일도 지금은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기게 되죠. 이런 여유는 나이를 먹으며 자연스럽게 마음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대화가 더 따뜻하고 시선도 넓어집니다. 나만 보던 눈이 이제는 주변을 더 많이 보게 되니까요. 마음의 여유는 내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고 주변까지도 편하게 만듭니다. 그 여유 덕분에 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부드러워지고 깊어지는 겁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정말 많은 걸 쫓습니다. 돈, 성공, 명예, 인정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요. 그건 바로 평범한 하루, 건강한 몸,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명품 가방보다 편한 신발 한 켤레가 더 감사하게 느껴지고 화려한 말보다 진심 어린 인사 한마디가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인생의 소중함은 결국 아주 작은 데에서 느껴지는 거더라고요. 따뜻한 밥 한 끼, 아침 햇살, 누군가의 다정한 문자 하나. 그런 순간들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걸 더 잘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게 되니 불필요한 욕심도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도 더 가볍고 인생이 더 단정해집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진심으로 알게 되었기에 인생이 더 아름답습니다. 젊을 때는 사소한 일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누가 한마디만 해도 괜히 마음이 상하고 잠도 잘 못 자곤 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런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건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라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걸 겪어봤고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니란 걸 알기 때문이죠. 마음속에 나만의 기준과 중심이 생기니까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불필요하게 상처받는 일도 줄어들고 더 평온한 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작은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큰 그림을 보는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감정의 파도가 오더라도 그 안에서 중심을 잡는 힘이 생긴 겁니다. 이런 단단함은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부가 오히려 더 평화롭고 안정된 시기로 느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 그것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예전엔 누가 내 뜻과 다르면 쉽게 서운해지고 불편해졌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까? 하고 속으로 답답해하곤 했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달라집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입장을 한 번쯤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먼저 생깁니다. 나도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상대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죠. 나이가 든다는 건 점점 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과정입니다. 꼭 맞지 않아도 뾰족하지 않아도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예전보다 덜 싸우고 덜 상처받는 것도 이런 여유 덕분입니다. 이해가 쌓이면 마음이 넓어지고 관계가 더 단단해집니다. 나만 옳다는 생각 대신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내 주변에도 따뜻한 사람이 하나둘 늘어갑니다. 이해와 배려는 나이 들어갈수록 자연스럽게 쌓이는 보석 같은 감정입니다. 이런 마음의 여유는 인생을 훨씬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결국 나 자신에게도 큰 선물이 됩니다. 젊었을 땐 내 감정조차도 낯설고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습니다. 기분이 나쁘면 왜 그런지 모르고 그냥 욱하게 되는 날도 있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하나씩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외로워서 이런 기분이구나. 오늘은 그냥 조용히 있고 싶은 날이구나. 이렇게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눈이 생깁니다. 억지로 참고 덮는 게 아니라 차분히 알아차리고 다독이는 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는 일이 줄고 스스로를 더 편안하게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괜찮아. 나도 그럴 수 있어 하고 말해주는 힘. 그것이 바로 나이를 먹으며 얻는 진짜 성숙입니다. 이제는 기분이 나쁠 때도 나를 탓하지 않고 그냥 그런 날도 있는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를 억누르기보다 내 감정과 함께 걷는 연습이 된 거죠. 이건 책으로 배운 게 아니라 살아온 시간이 알려준 지혜입니다. 감정과 잘 지내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더 깊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숫자가 많은 게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던 시절도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보다 내 마음이 편한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는 굳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억지로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기도 하고 일부러 거리를 두기도 하죠. 그건 나빠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누구와 시간을 보내야 행복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관계를 정리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남는 사람은 남고 떠날 사람은 떠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나를 지키는 사람을 선택하는 눈이 생겼다는 겁니다.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나와 잘 맞는 사람과 따뜻하게 지내는 걸 선택합니다. 그래서 관계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만큼 더 단단해집니다. 넓은 인맥보다 진심이 통하는 몇 명의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죠.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관계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그 선택이 결국 내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들고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줍니다. 함께할 사람을 스스로 고를 수 있다는 것. 그게 인생 후반의 큰 축복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가까운 가족에게 소홀해질 때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하며 미루곤 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예전엔 당연하게 생각했던 가족의 존재가 이제는 하나하나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부모님과 자식, 형제자매, 손주와의 대화 한마디도 더 귀하게 들립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같이 밥을 먹고 안부를 묻는 그 시간이 행복입니다. 예전엔 말 안 하던 것도 이제는 먼저 꺼내보게 되고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커집니다. 시간이 흘러도 가족은 곁에 있어주는 유일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 더 소중하게 다가오고 함께하는 시간이 줄지 않도록 더 노력하게 됩니다. 가족에게 먼저 다가가고 더 자주 웃어주는 것도 내가 나이 들며 배운 사랑의 표현법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따뜻해질수록 인생은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락하는 친구 수는 줄어듭니다. 예전처럼 매일 연락하고 만나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죠. 처음엔 그런 변화가 조금은 서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모든 친구가 남지는 않지만 진짜 친구는 꼭 남는다는 걸요. 말 자주 안 해도 오랜만에 통화해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 서로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가식 없이 대화할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 한두 명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친구의 수보다 그 관계의 깊이가 더 중요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땐 잘 보이려고 했던 관계, 지금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이가 더 좋습니다. 웃고 울던 기억을 함께한 친구는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나누는 커피 한 잔, 산책 한 번이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인생의 후반에는 적지만 깊은 관계가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줍니다. 친구는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진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젊을 땐 늘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이걸 하면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은 뭐라 할까? 그런 생각이 앞섰죠.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달라집니다. 이제는 남보다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좋으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걸요. 예전엔 부끄러워서 못 입던 옷도 지금은 입고 싶으면 입는 거지 하고 자연스럽게 입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즐거우면 의미가 있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삶보다 내가 나에게 만족하는 삶이 훨씬 가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나이에야 가능한 용기입니다. 남을 따라가는 삶보다 내 마음을 따라가는 삶이 훨씬 행복합니다.
그렇게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 이제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마음이 원하는 걸 해보세요. 더 늦기 전에. 이 나이에 무슨 도전이야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도전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도전하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실패가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을 땐 실패하면 모든 걸 잃을 것 같았지만 이제는 실패도 경험이고 추억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기고 가볍게 시도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악기를 배워보는 것도 좋고 그림을 그려보는 것도 좋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나가서 처음 보는 걸 해보는 것도 도전입니다.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 어릴 적 꿈, 이제는 마음껏 해볼 수 있습니다. 젊을 때보다 시간이 더 많고 조급하지 않아서 더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주변 반응보다 내 기쁨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좋은 시작일 수 있습니다. 도전은 크고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안의 작은 시도부터입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배움보다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돈 벌고 가족 챙기고 늘 시간이 없었죠. 배우고 싶었던 것, 해보고 싶던 것들이 많았지만 언젠가 하겠지 하고 미뤄왔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언젠가가 바로 지금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전보다 시간도 여유도 생기고 무엇보다 마음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는 미루지 않고 배우고 싶은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글쓰기, 수채화, 요리, 사진, 외국어까지 뭐든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잘하려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겁니다. 그 자체로 재미있고 몰입되는 시간이 되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젊을 땐 성과를 생각했지만 지금은 과정이 주는 행복을 더 잘 알게 됐습니다. 배운다는 건 내 삶을 채워가는 기쁨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대로 즐기면 됩니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건 인생의 가장 큰 자유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거울을 많이 봅니다. 머리 모양, 피부 상태, 옷차림 하나하나가 신경 쓰였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평가하고 부족하다고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점점 그런 기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이제는 외모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얼굴에 주름이 늘어도 몸매가 변해도 괜찮습니다. 그보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스스로를 꾸미기보다 마음을 가꾸는데 더 집중하게 됩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예전엔 남과 비교하느라 바빴지만 이제는 나는 나니까 괜찮아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내 안에 진짜 가치를 알게 된다는 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외적인 것보다 내면의 따뜻함과 깊이가 더 빛날 수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얼굴에서 여유와 평안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나이 들어서야 비로소 보입니다. 젊을 때는 실수하면 자책부터 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지, 왜 이렇게 부족하지 하고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실수해도 그럴 수 있지 하고 나를 감싸줄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내 편이 되어주는 법을 배운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이제는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된 거죠. 잘못했을 땐 반성도 하지만 그 안에서 배운 걸 더 소중히 여깁니다. 나를 다그치는 대신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하고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삶을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속에 쌓였던 자책이 사라지니 매일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예전보다 웃는 날도 많아지고 실수 앞에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순간 인생도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나를 향한 따뜻한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걸 품을 줄 아는 내가 있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늘 남과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는 벌써 성공했대. 누구는 어디에 집 샀대. 그런 얘기를 들을수록 괜히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는 남과 비교하는 대신 나의 걸음을 봅니다. 나는 나대로 괜찮아라는 말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누가 앞서가든 뒤처지든 그건 내 인생과 상관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삶에는 각자 다른 속도가 있고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급함이 사라지고 내 삶의 리듬을 찾게 됩니다. 어떤 날은 느리게, 어떤 날은 빠르게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 아는 겁니다. 나만의 리듬을 찾으니 하루하루가 더 평온해집니다. 비교를 멈추면 삶이 가벼워지고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의 리듬에 맞춰 사는 삶, 그게 진짜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나이를 먹으며 비로소 알게 되는 선물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뭔가 더 큰 걸 바라봤습니다. 성공, 돈, 미래 늘 목표만을 향해 달렸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의 소소한 행복은 종종 놓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아주 작은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비출 때, 창밖에 나무에 새가 앉아 노래할 때, 손주가 웃으며 다가와 안아줄 때, 그런 순간들이 마음 깊숙이 들어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 풍경이 지금은 하루를 밝히는 특별한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커피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고 창문 너머 하늘을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시간의 속도가 느려졌다는 게 아니라 느껴지는 깊이가 달라진 거죠. 이제는 바쁘게 살기보다 조용히 머무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소한 기쁨이 쌓여서 하루 전체가 더 따뜻해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진짜로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늘 미래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지금보다 내일이 더 중요했고 오늘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 같았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내일보다는 오늘이 더 귀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건 앞으로의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더 진하게, 더 깊게 살아가게 됩니다. 누군가와의 대화도, 밥 한 끼도, 산책 하나도 그저 그런 일이 아니라 인생 속의 한 장면처럼 다가옵니다. 이 순간을 어떻게 기억할지, 어떻게 느낄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웃고 더 자주 감사하게 됩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보단 의미 있게 채우는 방법을 스스로 익히게 됩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쌓이면 인생 전체가 더 진해지고 깊어집니다. 그 어떤 화려한 일보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사는 것이 진짜 삶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하루가 더 귀하게 느껴지고 소중해지는 겁니다. 인생은 나이 들수록 사는 맛이 더 깊어집니다.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다 경험해봐야 진짜 맛을 아는 것처럼요. 젊을 땐 그런 맛들을 구분할 시간도 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가지 맛에도 깊이 느끼고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즐거운 일은 더 소중하게, 슬픈 일은 더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기쁨이 오면 크게 웃고
아픔이 와도 조용히 품을 줄 압니다. 인생의 여러 감정을 한 번씩 다 겪어본 사람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는 게 고단해도 여전히 아름답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죠. 삶에 무게가 있어도 그 안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버텨내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사는 맛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깊이 있게 살아가는 법을 아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생기는 주름처럼 삶도 그렇게 하나하나 쌓여갑니다. 나이 든 지금이야말로 인생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맛은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나만의 이야기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인생은 더 깊고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 든다는 건 슬픈 일이다라고만 생각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고 따뜻해졌다면 정말 기쁩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마음이 단단해지고 관계가 깊어지고 하고 싶은 걸 더 용기 있게 하고 나를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하루하루를 더 소중히 살아가게 되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진한 시간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남은 이야기는 어떤 부분이셨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나이 들수록 더 좋아진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함께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생각이 모이면 이 공간이 더 따뜻한 위로와 공감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주변의 부모님, 친구, 지인분들께도 함께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의 나를 사랑하고 오늘 하루를 아끼는 마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보다 더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부부가 나이 들어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돈 문제일까요? 건강 문제일까요? 자녀 문제일까요? 물론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일거리 부족입니다.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서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생깁니다. 남편은 늘 집에 있고 아내는 혼자만의 시간이 사라져서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다툼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싸움이 잦아지고 깊어집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부부도 결국 소일거리가 없으면 사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성격이 잘 맞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아무리 좋은 부부라도 매일 같은 공간에서 지내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있어야 부부 사이가 원만해집니다. 노후에도 부부가 행복하려면 반드시 소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은 부부가 노후에도 다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소일거리, 개인적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퇴직 후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하루의 절반 이상을 밖에서 보내고 저녁에만 잠깐 만났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많이 나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생활 패턴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편하게 쉬고 싶어 하지만
아내는 집안일이 늘어나서 부담을 느낍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왜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거야? 라는 불만이 생깁니다. 반대로 남편은 퇴직했는데도 편히 쉴 수도 없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의 기대치가 다르면 사소한 일로도 다투게 됩니다. 예를 들어 TV 채널 하나를 두고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부부가 마주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작은 오해가 큰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자 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소일거리가 있다면 서로에게 간섭할 시간도 줄어들고 대화도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던 것들이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무데나 벗어놓는 양말이 점점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주방을 정리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몇 시간만 함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면 사소한 생활 습관이 불만으로 쌓입니다. 왜 그렇게 먹어? TV 소리 좀 줄여. 같은 작은 말이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불만은 서로의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불만을 바로바로 대화로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오해가 쌓여 점점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기보다 각자의 취미나 소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사소한 일로 다투는 일이 줄어듭니다. 부부 관계는 강한 유대감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거리두기도 필요합니다. 각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과 소일거리를 마련해 보세요. 부부 관계에서도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 숨이 막힌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서로 각자의 시간이 있을 때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 공간에서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것보다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좋게 만듭니다. 각자 좋아하는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다시 만났을 때 대화도 더 풍부해집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사소한 일도 불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상대방의 좋은 점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개인적인 취미나 소일거리를 가지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부부 관계를 지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서로가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적절한 균형을 맞춰보세요. 퇴직 후 가장 크게 변화하는 것은 사회적 역할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직장에서는 책임이 있고 일정한 역할을 하면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더 이상 누군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의 경우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집에 머물면 공허함을 느낍니다. 아내 역시 가정에서의 역할이 바뀌면서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서로의 역할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렸지만 이제는 작은 가사일에도 간섭받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고민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개인적인 목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소일거리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면 더 건강한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의 역할은 줄어들었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취미라도 꾸준히 하면서 성취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내가 아직도 필요한 사람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회에서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가족들에게도 예전처럼 필요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부부끼리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이때 부부가 서로에게 역할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공허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거나 아내가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부부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역할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정원을 가꾸거나 집안 정리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고 두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가 하는 일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습관을 기르면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목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역할이라도 부여하면 내가 아직도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소일거리를 찾아보세요. 역할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기보다 새로운 역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 봉사활동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작은 텃밭을 가꾸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활동을 만들면 대화도 늘어나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함께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각자의 취미를 찾아도 좋습니다. 서로의 관심사를 존중하면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퇴직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보람 있는 일로 채워야 합니다. 서로에게 의지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새로운 역할을 찾으면 부부 관계도 더욱 깊어집니다. 예전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도전해 보세요.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프로젝트를 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하면 부부 사이의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찾아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부부 사이에서 대화의 주제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자녀 교육, 직장 이야기, 사회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에 독립하고 직장을 떠나면 공통된 대화 소재가 사라집니다. 결국 부부의 대화 주제는 건강 상태, 병원 방문, 자녀 소식 같은 반복적인 이야기로 한정됩니다.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건강을 걱정하는 대화였지만 점점 잔소리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건강 생각해서 그만 먹어. 같은 말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이야기 역시 반복되면 서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제 없이 같은 이야기만 계속되면 대화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부부가 함께 있어도 소통이 단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활발하게 소통하려면 새로운 대화 주제가 필요합니다. 취미 활동을 공유하면 자연스럽게 대화 소재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함께 여행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면 이야기할 것이 많아집니다. 부부가 각자 새로운 경험을 하면 서로에게 이야기할 거리도 많아집니다. 대화의 주제를 의식적으로 다양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많은 부부가 하루 종일 TV를 함께 보는 생활을 합니다. TV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문제는 대화 없이 각자 시청만 한다는 점입니다. 부부가 한 공간에 있지만 서로의 관심이 다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뉴스와 스포츠를 보고 아내는 드라마를 본다면 함께 공유할 시간이 없습니다. TV를 보면서도 서로의 의견을 나누거나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을 함께 보고 의견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장면에서 넌 어떻게 생각해?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TV를 함께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V 이외에도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관심사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화가 없는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가장 기분 좋았던 일은 뭐야? 같은 간단한 질문도 대화를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대화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부부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시간보다 소통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대화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심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찾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요리를 배우면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해볼까? 라는 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하면 다음에는 어디를 가볼까? 같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부부가 함께 운동을 하면 서로의 성과를 공유하면서 대화가 많아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상대에게 알려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꽃꽂이를 배우면 남편에게 설명하면서 소통할 기회가 됩니다. 부부가 같은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 돌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서로의 관심사를 존중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심사는 부부 관계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각자의 취미를 가지되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활동을 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화를 의식적으로 늘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관심사를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부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보세요. 퇴직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정기적인 소득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이 들어오지만 은퇴 후에는 일정한 수입이 없습니다.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있더라도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빠듯해지면 자연스럽게 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집니다. 이 돈으로 평생을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작은 소비에도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옷을 샀을 때 그거 꼭 필요해? 라는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편이 취미에 돈을 쓰면 아내가 그 돈 아끼면 안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지출 하나하나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비를 어떻게 쓸지 미리 계획하면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일거리라도 만들어 일정한 수입을 유지하면 경제적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부부 관계도 더 편안해집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곳에는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경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후 활동량이 줄어들면 몸이 점점 약해집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출퇴근만 해도 자연스럽게 운동이 되었지만 은퇴 후에는 움직일 일이 많지 않습니다. 집에서 TV만 보거나 가만히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체력이 떨어집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을 쉽게 느낍니다. 또한 운동 부족은 비만,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을 유발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몸이 무거워지고 쉽게 피로해지면 작은 일에도 짜증이 늘어납니다. 부부가 건강을 신경 쓰지 않으면 작은 문제에도 예민해지고 싸움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삶의 질도 올라가고 관계도 더 원만해집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부터 시작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는 절대 뒤로 미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부가 함께 건강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면 관계도 더욱 돈독해집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노후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30분씩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기분도 가라앉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체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힘들어집니다. 피로가 누적되면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기 쉽습니다. 부부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점점 서로의 생활 방식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은 집안일을 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소파에만 누워 있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운동은 건강뿐만 아니라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함께 걷기 운동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으면 새로운 공통 관심사가 생깁니다. 부부 싸움의 원인은 사실 단순한 신체 피로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 짜증과 불만이 줄어들고 더 긍정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운동을 통해 체력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활력이 넘치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건강한 리듬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적고 더 행복한 감정을 느낍니다. 건강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부부의 행복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매일 가볍게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운동을 혼자 하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하면 더 꾸준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함께할 수 있는 취미로는 등산, 요가, 수영, 테니스 등이 있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아침 운동도 부부가 같이 하면 더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운동은 건강뿐만 아니라 유대감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취미를 공유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많아지고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건강한 취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회 활동을 이어가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부부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서 함께 도전하는 과정 자체가 부부에게 큰 의미가 됩니다.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면 노후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깁니다.
건강한 취미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 부부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챙기면서 운동하면 건강도 지키고 정서적 안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운동이나 취미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건강한 취미를 시작해 보세요. 부부가 평생 함께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소일거리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후에 아무런 할 일이 없으면 부부가 서로 간섭하고 싸울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 상대방이 하는 작은 행동에도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각자의 소일거리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서로의 공간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정하면 관계도 더욱 원만해집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사업이나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텃밭을 가꾸거나 작은 공예 활동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역할을 가지고 있다면 생활이 더 활기차고 재미있어집니다. 소일거리는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서로를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교감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소일거리가 있는 부부는 노후에도 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은퇴 후에도 바쁜 사람들은 부부 관계도 더 원만하게 유지됩니다. 소일거리를 찾는 것이 곧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아보세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부부가 나이 들어 싸우지 않으려면 소일거리가 꼭 필요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대화 주제를 늘리고 건강한 취미를 가지면 부부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려면 작은 수익이라도 낼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 관리를 함께 하면서 노후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소일거리를 찾으면 부부가 서로를 더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와 어떤 활동을 함께하고 계신가요? 퇴직 후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좋은 소일거리,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오늘 영상에서 가장 공감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